엄마, 그 화장품 다 어디에서 산 거예요? 아, 엄마, 대답 좀 해봐요. 그게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정희 여사의 딸은 그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처음 보는 화장품 상자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2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어머니께 선물이라도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대부분 새 것이 아니겠어요. 사용한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가격표였어요. 어떤 것은 48만 원, 어떤 것은 65만 원, 어떤 것은 78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박정희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 게 아니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몇 달 동안 그 화장품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6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600만 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외로움이었어요. 사실 박정희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 모두 독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여사는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는데 왜 외롭다는 걸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나요? 정인 여사님의 남편은 퇴직 후 등산 모임에 나가고 낚시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집에 돌아오면 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요.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늘 짧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박정희 여사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등산 모임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갈치조림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여사님의 마음도 그때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박정희 여사는 그날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마음속에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외로움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점점 그리워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박정희 여사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이 나이에 이런 피부 흔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여사는 결국 무료 체험 행사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래도 틀어주고 웃음 치료도 하고 차와 간식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틈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박정희 여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언니라고 불러주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언니는 피부가 워낙 좋아서 관리만 조금 하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전화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남편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자식보다 더 자주 연락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사람은 물건 때문에 지갑을 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지갑을 엽니다. 어느 날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꼭 이 제품 써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효과 좋다고 난리예요. 사실 저는 언니가 제일 신경 쓰여서 그래요. 그날 박정희 여사는 48만 원짜리 화장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 사고 나니 두 번째는 훨씬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웠고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직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챙겨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장품은 20개가 넘게 쌓여 있었고 통장에서는 6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시중에서 5만 원 안팎에 판매되는 제품이 48만 원에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제 가격보다 10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친절이 사실은 판매를 위한 기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지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왜 그런 데 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화장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0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외로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본 분도 계셨습니다. 퇴직금 수천만 원을 잃고도 자식에게 말하지 못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왜 그런 곳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병원 약까지 끊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최태수 어르신은 올해 72세입니다. 평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바빠졌고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 초인종이 울리는 날보다 울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 잠들기 전에도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휴지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휴지 한 묶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별 생각 없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계란도 드립니다. 다음 날 어르신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그곳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웃음 치료도 하고 간식도 나눠줬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혈압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당뇨 있으신 분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절 아프신 분은요?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도 잘 안 낫죠? 약 먹어도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좋은 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건강 걱정은 늘 하고 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고 병원비가 무섭고 큰 병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바로 그 불안을 건드렸어요. 이 제품 드시고 혈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관절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듣고 있으면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꼭 드셔야겠어요. 지금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태수 어르신은 결국 제품을 사셨어요. 가격은 89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품 드셔보셨어요?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번에 더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도 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베란다 한쪽에는 건강식품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약은 평생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제품이 몸을 근본부터 바꿔줘요. 최태수 어르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전화해주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챙겨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르신은 혈압약을 자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어요.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약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최태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천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런 말을 왜 믿으세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최태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어르신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가? 수천만 원을 잃은 것보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것이 더 서러웠어요. 그날 밤 어르신은 처음으로 아내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화낸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태수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말. 누군가 자신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 그것이 그렇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도 함께 가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수 어르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건강식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더 안타깝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외로워서도 아니었고 혼자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착한 사람들이 더 쉽게 속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올해 69세입니다. 대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 걱정은 남이 잘 모릅니다.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뒤부터 한영자 어르신은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더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자녀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르신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괜히 걱정이 커졌고 몸에 작은 증상 하나만 생겨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 근처에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압도 재주고 건강 상태도 봐준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확인해주고 차도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관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시면 나중에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섭다는 감정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가슴 답답한 건 없으셨나요?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 말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건강식품 하나를 권했습니다. 가격은 90만 원이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제품이 좋아서 계속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계속 산 것입니다.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는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악용되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무료 선물을 주고 안부 전화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정말 걱정돼서가 아니라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영자 어르신도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사면 그 사람이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사실 그 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판매 기술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며느리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쌓인 건강식품 상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처음에는 얼버무렸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있으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영자 어르신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실 어르신이 원했던 것은 건강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걱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최태수 어르신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 흔들렸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 마음의 빈틈을 발견했고 그 빈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료 선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곳, 자식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곳, 병원 약보다 자기 물건이 더 좋다고 말하는 곳, 오늘만 특별하다고 재촉하는 곳은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라면 가족과 상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병원 치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르신의 통장을 먼저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미 물건을 사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방문 판매는 일정 기간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1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면 피해가 커지고 말하면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걸 샀어요? 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은 어리석어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웠거나 두려웠거나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위로를 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년은 돈보다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우자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전화 한 통,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위험한 곳에서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소중합니다. 부디 외로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속지 마시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